심장 공여자 이름이 뜨는 순간 이 지역의 부모 이상철과 김다정은 살았다라는 안도보다 먼저 왜 하필 이 이름이야라는 공포를 먼저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는 원래도 차가운 곳인데요. 그날은 유난히 더 차가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얼음처럼 느껴졌고 기계음이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이 지역은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가 내뱉는 리듬에 맞춰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문 앞에서 서로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잡은 손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서로 붙잡고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둘도 구분이 안 됐어요. 김다정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혁이 제발.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상철은 고개만 작게 끄덕였어요. 부모라는 사람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버티는 날이요. 복도 끝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울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요. 늘 밝고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던 지은호가 그날만큼은 웃음이 아니라 버팀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박성재가 도착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한번 흔들렸는데요. 박성재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얼굴로 지은호에게 다가와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디야? 지은호는 손끝으로 방향만 가리켰어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그 방향으로 바로 걸어갔고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지은호는 더 괴로웠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였고 그 반말 속에는 오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마음은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지은호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날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칠 전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카페 얘기를 하다가 인테리어 시안 얘기를 하다가 그날 손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줄줄이 했습니다. 지은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지역이 말이 없어도 옆 공기가 무겁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이 지역의 대답은 자꾸 끊겼습니다. 지은호가 눈치를 챘어요. 선배, 컨디션 안 좋아요? 이 지역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요. 웃음이 예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답답하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턱 막히는 표정. 그 표정 하나로 지은호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선배, 선배. 지은호는 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벨트가 풀리는 것도 잘 안 됐어요. 이지혁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목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호가 119에 전화하는 동안 이지혁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었을 텐데요. 지은호에겐 몇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때마다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부정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지은호는 보호자라는 단어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호자. 그 자리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마음이 끝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보호자로 서는 순간 현실이 무섭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때 박성재가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이지혁 이름을 불렀고 이지혁이 누운 쪽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는데요.
박성재가 떨면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겁을 감추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이지혁? 야, 정신 차려. 그 말이 반말이라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애써 포장하지 않는 말, 꾸미지 않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어요. 조금 뒤 이상철과 김다정도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들어오자마자 이지혁 이름을 계속 불렀고 이상철은 의사에게 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오히려 더 무너져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렸고 이상철이 붙잡았지만 이상철 손도 떨렸습니다. 부모가 떤다는 건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떨리는 거더라고요. 의사는 대안을 말했습니다. 기계로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심장 이식. 김다정은 숨이 끊기는 느낌이었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동일하기보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기다림이 됐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면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면 놀라고 문이 열리면 심장이 내려앉고 전화가 울리면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이상철과 김다정 얼굴을 봤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게 오히려 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물통을 채워드리고 간식 하나 놓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인데요. 그날만큼은 말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누군가를 챙겨주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복도 의자 한 칸을 지키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게 더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말을 하면 오히려 허무해질 때가 있잖아요. 박성재는 그런 허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의 흔들림은 병실 안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병원에서는 울었는데요.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같은 말이 툭툭 튀어나왔고 그 말이 나온 다음에는 꼭 나도 무서워서 그래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무섭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무서움이 사람이 아니라 이유를 향할 때가 있으니까요. 수빈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마. 김다정이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이수빈은 울면서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보잖아. 그럼 난 뭐야? 김다정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김다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식에게 더 기울어진다는 걸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자식에게 미안해져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다정은 이수빈에게 화를 내지도 충분히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그 사이에서 더 말라갔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을 산 사람처럼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이상철은 가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눈물도 숨겼습니다. 숨기다 보니 더 늙어 보였고요. 그때 이지환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은 병실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형이 왜 이래? 그 말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이지환은 감정을 세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이면 주변이 더 불안해지거든요. 이지환은 병원에 온 김다정과 이상철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실 앞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힘으로 버티는 사람인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병원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복도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박영나는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린 사람의 얼굴 같았거든요. 그 옆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 곁에 서 있는 게 일이기도 했지만 그날만큼은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박영나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이지환은 대답을 고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고개가 낮다고 판단한 거죠. 박영나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고 더 차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엄마가 고성희였으니까요. 고성희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박진석과 박성재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병실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박영나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박진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그냥 사고예요? 박진석은 박영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니? 그 말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이 가볍게 말하면 그 뒤엔 늘 무언가가 따라오거든요. 박성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고도 계약서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너무 빠른 동의. 너무 단정한 결론. 의사는 당황했고 박영나는 더 당황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때 박진석 손을 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서든 미워에서든 사람이라면 흔들려야 할 순간인데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 사람 뜻이었습니까?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어요. 뜻이든 벌이든 누군가는 살아야지. 그 말 속에 누군가가 누구인지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이 병원 행정 절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간호사가 이 지역 쪽 중환자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끊겼는데요. 그 끊김이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심장공여 매칭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가능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과 김다정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다정은 무릎이 풀릴 것 같았고 이상철은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고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공여자 누구입니까? 간호사는 잠깐 멈췄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고성의 환자 쪽으로. 그 이름이 나오자 복도의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김다정은 멍해졌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상철은 입술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막혔고 박성재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누군가의 심장이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도 따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지혁이 살아야 했거든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부모가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은호야, 미안하다. 지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하지 마요. 그냥 돌아와요.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지은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성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대신 이상철 어깨를 잡았어요. 이상철이 흔들릴까 봐요. 아저씨,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이상철은 아저씨라는 호칭의 순간 눈물이 더 올라왔습니다. 박성재가 지금 이지혁의 친구로 그리고 이지혁의 편으로 서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은호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수빈 목소리는 울고 있었는데요. 울면서도 단어 선택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네, 지금 수술 들어가요. 공여자가 그쪽이라고요. 그쪽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지은호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이수빈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만 있어야 할 정보. 지은호가 그걸 알아차린 순간 심장이 찬물에 담긴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고 박성재도 뭔가를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눈빛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켜보자. 수술은 길었습니다. 초침이 너무 크게 들렸고 김다정은 계속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철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물도 못 마셨고 박성재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복도에서는 박진석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기자는 처리됐나? 짧은 대답이 들렸고 박진석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박영나가 멀리서 봤습니다. 박영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것도 믿기 힘든데 아버지가 기자를 말하는 순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을 봤고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여기엔 뭔가 있다. 하지만 그 뭔가는 그날 밤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불안이 더 크게 피어올랐어요. 지강호가 병원에 나타났거든요. 지강호는 복도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운 빠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화를 낼 힘이 아까워서 말만 짧게 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강호는 불만이 많았지만 엄마 정순이 눈치를 봤습니다. 정순이는 그날만큼은 더 단단했어요. 내가 도울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마. 정순이 말이 떨어지자 지강호는 입을 다물었는데요. 잠깐 뒤 복도 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호가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지금 병원. 큰 거 하나 걸렸어. 지은호는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강호가 큰 거라고 부르는 건 대개 돈과 이득이었거든요. 정순이도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김다정은 입을 막고 울었고 이상철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박성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덜 잔인해 보이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깨어났다 잠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그걸 깨달을수록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되나, 내가 있으면 선배가 더 힘들진 않나 같은 생각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어느 날 이지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왜 울어? 지은호는 웃으려 했습니다. 안 울어요. 그냥 눈이 건조해서요. 거짓말이 너무 서툴러서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김다정과 이상철을 살렸습니다. 부모는 그런 것 하나로 하루를 버티거든요. 병실 밖에서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 마음은 자꾸 흔들렸어요. 박성재는 결국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자. 박성재는 자기 감정을 참는 쪽으로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참음이 길어지면 어느 날 터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은 울면서 이지혁 손을 잡았고 이지혁은 힘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했는데요. 김다정은 이수빈 눈빛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확인 같은 것이요. 며칠 뒤 이수빈은 이상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공여자 진짜 고성애 맞아요? 이상철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망설인다는 건 답이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긴 나중에. 이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수빈은 이미 마음속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가족을 위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수빈이는 지금 살아난 오빠보다 살아난 오빠가 가져올 변화를 먼저 보고 있다는 거요. 그 순간 김다정 가슴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내 딸을 의심하고 있네. 그게 너무 슬퍼서 김다정은 병실 밖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병원 기록을 확인하려 했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박영란은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꽤 큰 일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확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영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결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이상한 말을 던졌습니다. 성재야, 너 이지혁이랑 친하지? 박성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반말하는 사이입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챙겨라. 앞으로 이지혁은 빚을 졌다. 그 빚이 뭔지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불길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빚이라는 단어로 목줄을 잡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그날 밤 밖에 나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피우면 진정될 것 같았는데 진정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정신이 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지혁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에게 들어온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고
그 심장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어느 날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살아서 기쁜데 이상하게 무섭다.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호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살아난 게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시작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지강호가 보낸 메시지 봤지?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봤어.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하자. 기적 뒤에는 꼭 누가 붙더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밝은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을 지키고 이상철과 김다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때 정순이가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순이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은호야, 너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순이가 그 질문을 했다는 건 정순이도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강호가 어디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수빈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박진석이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모든 퍼즐이 정순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상한 건 꼭 돈이랑 같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들 욕망과 계산이 섞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리요. 며칠 뒤 이지혁은 간신히 혼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이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살아난 거지? 이상철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살아났어. 근데 너는 내가 살아난 만큼 더 단단해져야 한다. 이지혁은 아빠 목소리에서 떨림을 들었어요. 이상철이 강한 척하려고 애쓰는 떨림. 이지혁은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아빠를 더 아프게 하지 않을 게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는 살아났는데 선배를 둘러싼 사람들은 더 위험해지고 있어. 그리고 그때 박영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영나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나 씨 맞죠? 고성의 사고, 그냥 사고 아니에요. 박영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이 그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영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래. 같은 시각 박진석은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지혁은 우리 쪽이다. 살았으니까. 누군가가 웃었고 박진석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웃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의 새로운 심장은 이지혁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큰 전쟁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살았다는 안도와 이제 뭘 요구할 거냐는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지은호는 이지혁 곁을 지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선배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을까? 박성재는 친구를 위해 버티지만 박진석이 던진 단어가 계속 머리를 때립니다. 빛. 그 단어 하나가 사람을 올가매는 법을 박성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이제 확신합니다. 엄마 고성희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일부러 판을 움직였다는 걸요. 다음 전개에서 가장 먼저 터질 건 고성의 사고의 배우가 누구인지입니다. 그 다음은 지강호가 보낸 큰 거 하나 걸렸어가 누구에게 향했는지, 그리고 이수빈이 통화로 흘린 정보가 어떤 거래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이지혁에게 요구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 대가가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의 관계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